한강이 평년보다 16일 빨리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 오늘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 많이 춥죠?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많이 시리고 목도리를 둘러매도 외투 안으로 찬바람이 파고드는 정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도 두꺼운 외투에 장갑, 목도리로 꽁꽁 싸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0도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인천과 남북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기도 시흥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고 강원도 대관령과 평창, 영월, 태백 등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일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를 보일 전망입니다. 요즘 매일 추운 것 같은데 언제쯤 날씨가 풀릴까요? 네,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이번 주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비슷하거나 밑돌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안팎으로 낮은 지역이 많아 추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올랐다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내일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모레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일부 지역에 한때 눈이 내리고 늦은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 밤 9시 넘어서부터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근 눈이 내린 만큼 낮에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졌고 180만 가구가 정전되면서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눈폭풍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겨울 폭풍,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동진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00km의 폭풍에 미국 동부 해안 일부가 얼어붙었고 1.2m의 적설량을 기록한 뉴욕주는 눈 폭풍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We are in a war. This is a war with Mother Nature. And she has been hitting us with everything she has since the late hours of Thursday into Friday, Saturday, and now on Christmas morning. 당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꺼졌습니다. 성탄 전날 오전 한때 18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지금도 27만여 가구와 사업체가 정전된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이번 한파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오하이오주에선 50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숨졌고 추위를 피하지 못한 노숙인들이 잇따라 동사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구조대에 발이 묶인 탓에 뒤늦게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는데 눈더미에서 또는 눈 속에 파묻힌 자동차 안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운전을 금지시킨 지역도 있습니다. I don't know, a few hours, so when I can get out of here, I can, but it's not looking good for sure. 항공기 역시 하루 수천 건의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악의 눈폭풍이 불러온 크리스마스 악몽은 연휴가 끝나서도 좀처럼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12구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해밀턴 호텔 소유주 일가의 횡령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구청장은 12구 참사와 관련해 헬로윈 인파 밀집에 대한 대비와 참사 후 구호 과정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최모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부는 두 차례 영장 신청 끝에 경찰의 1차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을 구속했습니다. 특수부는 경찰에 이어 용산구청 피의자들까지 구속하게 되면 용산소방서와 이태원역 등 관계기관장들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수부는 불법 증축 혐의가 제기된 해밀턴 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해밀턴 호텔 회계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모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친과 아내를 사내 임원으로 등록해 수년간 급여 명목의 회사 돈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부는 이렇게 지급된 돈이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어도 내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추가 연장 근로 등인데요.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앞 천막 농성장, 화물연대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오늘로 보름째를 맞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던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밀려 빈손으로 복귀했고 위원장만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 자체가 폐지되는 상황.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도 제안한 대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 3당 주도로 연장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법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기존 3년 연장 제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가 됐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 달라졌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허용한 근로기준법 일몰 조항이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이른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는 내일과 29일 이틀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